자, 여러분들 감정평가, 뭐 이게 관련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감정평가는요,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정평가는 감평사님이 계산하는데,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사업 시의 인가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뭔가, 감평사님은 공부를 떼가지고, 이 집의 실제 현황과 이걸 조사해가지고 감정평가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순히 감정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줄 때 뭐냐면 사업 수지 분석한 걸 같이 드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감사님이 여기에 있는 토지 건물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900억이 나온 거예요. 아니 1000억이 나온 거예요. 1000억이. 조합원들의 집을 다 계산해 보니까 10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과, 즉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 수입과 지출을 다 빼고 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조합원들의 종전가를 나누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평사님이 900억을 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의 비례율은 9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이 비례율을 최소한 100%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게요? 종전가에 있는 전체적인 합계 금액의 일부 비율을 뭡니까?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평사님이 그렇다고 낮추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반영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종전가 금액이 평당 한 가구당 1000만 원이 한 950원 낮춰지는 거예요. 그럼 종전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비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보게 되면 재개발에 대한 감정평가는 담보를 위한 감정평가, 경매에 의한 감정평가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문용어로 말하면 현물 출자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 비례율이 뭐냐면 내가 오래된 주택을 줬는데 새 아파트 많이 지은 거예요. 새 아파트 많이 짓게 되면 그래도 일반 분양이라는 걸 많이 하다 보면 나한테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전체 남는 수익을 조합원마다 나눠주는 게 비례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놈의 비례율 공식이 뭐냐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이 아닌 뭡니까? 현물 출자를 했으니까 조합원의 종전사사평가 금액을 나눈 금액이에요. 근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요, 조합원 감정가가 높으면 비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감정가가 낮으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소처럼요, 둘 다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한 명은 내려가면 한 명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세요. 실제로 해운대 충동에 있었던 건데 감정평가 금액이 500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다른 데 700만 원 거래되는데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구당 5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 가치는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내 재산 가치는 감정평가 금액만 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개발 이익인 비례를 곱해서 권리 가액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500만 원일 때는요, 비례율 120%보다이다 보니까 2억 4천만 원이고요. 근데 여기는 550만 원 받았는데 내 종전가 금액이 40배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율이 120%짜리가 108%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 가액이 얼마입니까? 2억 3,760인 거예요. 평당가는 올라가도 비례율 때문에 떨어지다 보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래서 제 같은 경우 그래요. 비례율에 대해 예매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비례를 어떻게 잡는 거 아십니까? 총 수입 지출 빼가지고 종전가 나눈 금액으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희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비례율이지, 비례율. 제 1번으로 정리가 뭐냐면 이 비례율부터 먼저 적어요. 105, 재개발은 105, 재건축은 100 딱 적어 놓고요. 그래서 종전가 금액과 수입 지출을 나눠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 했던 자료인데 그 어디입니까? 우리가 분양가도 보면요,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분양가를 잡는 게 있어요. 간단히 나누면요, 경기가 나쁘다 하면요, 안정적 분양가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걸로 있고요. 경기가 뭐 적정하다면 뭐 적정 분양가 하고, 지금처럼 경기 좋다면 공격적 분양가를 나눠요. 그 분양 금액을 세 개 나누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분양가 낮고 공사비 맞추다 보니까 시공사가 뭐 370만 달란다. 그럼 공사비 이 분양가로 했을 때는 비율 100%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940만 원에 평당 370하니까 비율이 96%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양가를 더 올리고 공사비 맞추는데 그럼 105%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공사가 370이 아니고 375만 원 달란다. 그러면 또다시 감정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맞추거든요. 말 그대로 이 비례로 뭐냐면 퍼즐 맞추시고 맞춰가지고 그게 딱 떨어지는 값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비례로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은 재개발 비례율은 뭐냐면 105%, 재건축은 거의 100% 이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재건축이 비례 낮은 이유가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천동이나 되게 서울의 한강 같은 데 보면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게 되면 그 집값은 통상적인 거래보다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 구역인데 바다가 보이는 곳이 33평이 5억 하고요. 바다가 안 보이는 곳이 33평이 4억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4억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매수한 부동산의 물건이 바다는 보이지만요. 앞으로 뭡니까? 새 아파트 만들어지면 내가 산 자리 그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바다 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옛날에 좋은 위치를 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뭡니까? 바다를 볼 수 있는 큰 평형대를 신청해야지만이 뭡니까? 바다 보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으면은 위치상 앞으로 뭡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바다 보이는 거를 돈 더 주고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에 간혹 이런 말 해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바다 보이는 곳이 감정평가금이 잘 나옵니다라고 된 거예요. 그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냐? 바다 안 보이는 게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 보이는 것은 감정평가를 얼마나 하냐면 통상 20%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4억에 20%면 4억 8천이잖아요. 선생님 그냥 바다 보이는 곳은 새도 잘 가니까 5억짜리 사도 별 차이 없겠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법에서 바다 보이는 곳은 최대 20%까지 주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건 뭐냐? 12%, 1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떨까요? 4억에 10% 반영되면 4억 4천 5천이잖아요. 굳이 내가 비싸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바다 보인다고 해서 제일 좋은, 새 아파트에 제일 좋은 바다로 들어간다고 보장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조망권에 대해서 바다도 뭡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남천동에 동호수 배정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 옛날에는 뭡니까? 좀 높은 층에 가가지고 쫙 트인 조망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느낀 그 조망의 최고 값은 뭐냐? 타워 아파트가 비치보다 한 6층 정도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애들이 10층만 되면 뭡니까? 비치 아파트에 16층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3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바다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하늘만 보입니다. 바다 보려면 내려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 조망의 최고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일 좋은 조망이 뭐냐면 바다도 보이고 바닥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데 그 사이에 강한대교가 딱 보이면 뭡니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비치 쪽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그 동네는 거의 90% 정도가 바다를 봅니다. 대신에 딱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조금씩 틀어가지고 바다는 다 보여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조망이란 게요. 높은 층에 잘 보이고 트인 조망이 좋은 조망 아니에요. 시내가 있다 보니까 별 볼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집 앞에 있는 모텔을 보는 것보다 집 앞에 뭡니까? 넓은 거 보면 좋으니까 위층을 많이 가는데 진짜 바다 조망이나 한강 조망은 뭡니까? 너무 높은 층보다는 중간층이 어찌 보면 로얄 층이에요. 근데 감정에 대한 평가는 높은 층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타워 아파트 있는 데는 한 11층, 15층이 제일 좋아요. 이제 여러분 조망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인테리어 잘 된 집이 5억인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근데 인테리어 안 된 집이 4억 8천인데 전세가 2억 8천이에요. 똑같이 뭡니까? 실투자 금액이 2억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게 좋나 저게 좋냐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여러분들이 재건축 들어갈 때 보면은 인테리어 잘 된 집 있죠.
인테리어 잘 됐으니까 집이 깨끗하니까 세입자가 잘 들어오고 그만큼 보증금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테리어에 들어갔던 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과 전후를 했을 때 조만간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뭡니까? 이주 나가는 친구들은 뭡니까? 굳이 인테리어 잘 되는 것보다 뭘 봐야 됩니까? 세입자님이 계시나 안 계시는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사업 초기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인테리어가 잘 먹혀요. 추진이 구성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는 잘 되면 새가 잘 나가니까. 즉 손바뀜이 잘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실투자 금액이면 세입자가 뭡니까? 오래 있는 집이 더 나은 것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업 투자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인데 그건 개인적 취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건축할 때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은 이 돈이 3천만 원 들어가든 4천만 원 들어가든 감정평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5층짜리 있죠, 5층짜리. 12층짜리는요, 1층, 2층 가격이랑 7층, 8층이랑 10층, 11층. 즉 뭡니까? 아파트에 로얄군이 있어요, 로얄군. 로얄군이 있으면은 거래가가 다르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재산에도 로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5층짜리 있죠, 5층짜리. 5층짜리는요, 선생님, 1층이 좋아요, 3층이 좋아요 하잖아요. 5층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층이 뭡니까? 좀 가격이 한 90%라고 보면 되고요. 2층, 3층이 100%라고 보면 되고, 4층 정도가 어떻습니까? 한 70, 한 80%, 70, 80%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탑층이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야암 주고 할 때는요, 1층부터 5층 똑같이 가격 매겼어요. 그거는 거의 차이가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뭡니까? 아하, 걸어서 5층을 가는데 쭉 5층 올라가면 안 어지러워요. 5층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야 돼, 이렇게 계속. 그래서 실제로 5층짜리 올라가 보면 뭡니까? 갑자기 머리가 뺑 합니다. 근데, 자, 아셔야 될 게 5층짜리는 1층, 2층, 3층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차이를 두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차이 또한 전체 금액에 한 500밖에 안 돼, 차이는 안 나요. 맞죠? 근데 요즘은 탑층은 뭡니까? 약간은 좀 감정평가도 낮게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세입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제일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